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저학년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역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소서를 왜 이렇게 쓰는지, 면접을 왜 이렇게 보는지, 평가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다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뚱구름만 잡고요. 뭐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무슨 뭐 1분 자기소개는 이렇게 하면 합격, 뭐 이런 거에 현혹돼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그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역량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역량 이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4명밖에 안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많지 않네요. 저번에 30명이 넘었었는데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정답만 찾지 마시고 오늘 거를 잘 들어야 나중에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오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도끼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이희응이응님. 참고로 지금 계속 물갈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들었던 분들, 자주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분, 누구예요? 그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끽스님도 안녕하세요. 네.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친구 참 역량이 있어.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평상문에서도 쓰죠. 평상시에서도 쓰는데, 근데 사실 역량이 대체 무슨 얘기지? 역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면 이 직무기술서에 보면 뭐죠? 지식기술 태도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어디서 보면 KSA라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는데 이게 뭐지? 뭐 인재상을 봐라. 대체 뭐 평가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베이스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접근이 되게 쉬우세요. 그래서 역량,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역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논문마다 좀 달라요. 제가 이제 그 인사 쪽 그 석사를 중퇴했기 때문에 교육학은 석사를 했어요. 교육학에서도 나옵니다. 그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역량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요. 회사를 가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되게 일 잘한다. 고성과자들 있죠? 하이 퍼포머들. 그런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들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 대리 되게 일 잘해. 에이스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조직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지식 수준은 어떠하지? 기술 수준은 어떠하지? 어떤 태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붙인 거예요. 이론에선 이 지식과 기술과 태도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하고 좀 측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이 세 가지를 전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고성과자들, 하이퍼포머들의 이런 지식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라는 이 6가지 관점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신입을 뽑을 때 이런 지식 수준과 그 하이퍼포머들의 지식 수준과 기술과 어떤 태도 그리고 스펙, 경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면 그쵸? 뽑아내면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대리급들 됐을 때 뭐 그 A 대리처럼 하이 퍼포머 미래의 성과를 되게 잘 낼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 특성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지식과 기술과 태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스펙과 경험, 마인드의 관점에서 정리한 거를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글로 좀 써놨거든요. 제 브런치 글에 여기 이제 URL 써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역량에 대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취준생 관점에서 혹은 대학생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량이란 건 결국 하이퍼포머, 미래의 성과를 낼 사람들이 가진 기질, 지식과 기술과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 조직에 어울린다. 조직 핏. 직무에 어울린다. 직무 핏. 이 두 가지가
보이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라이펄슨. 그래서 조직에 적합한 인재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컴피턴시에 대한 개념 혹시 아시겠어요? 오늘 뭐 9분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그래도 이제 한 분이 들어와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액션 좀 보여주세요. 혼자 말하는 느낌 안 나게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인사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실까요?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이론적인 얘기를 알아야 여러분들 뭐 기술도 알고 장기술도 부리죠. 그래서 본질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량이 뭐다? 예, 희응님 다 이해되시죠? 제가 어렵게 설명 안 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역량이에요. 그렇다면 역량이라는 이 컴퓨터시라는 거 아래에 세 개 정도의 세 개의 그러니까 이론에는 이 세 개가 나와 있어요. KSA라고 해서 knowledge, skill, attitude. 그래서 knowledg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말로 지식이죠. 그리고 기술, 스킬, 그리고 태도. 요 세 개의 영역을 봅니다. 이 세 개, 뭐 이해는 돼요. 지식이 뭔지는 아시겠죠? 뭐 전공 지식, 아니면 직무 지식,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기본 지식들 이런 것들이고 스킬은 말 그대로 기술들. 뭐 예를 들면 엑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영어 이런 것들 스킬들, 그다음에 애티튜드 제일 중요해요. 가치관,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모여서 역량을 이루게 되고요. 역량의 3요소는 뭐다? 지식, 기술, 태도. 영어로는 KSA. 그래서 이것들이 모이면 호감이 일어납니다. 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평가자는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역량의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가 중요한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스펜서 앤 스펜서라고 여기 출처가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조금 잘렸는데 이게 90년대에 정립된 이론이에요. 역량과 성과 연계 구조라는 이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하버드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량의 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뭐 선발하는 사람 다 아는 이론인데 뭐냐면 요렇게 빙산 아시죠?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산이 있어요. 빙산이 지금 녹아서 난린데 빙산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돌출이 돼 있습니다. 요만큼 돌출돼 있죠. 많지 크진 않아요. 근데 아래에 어떻죠? 엄청나게 깊게 되게 바다에 깔려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은 뭐죠? 예, 맞아요. 굉장히 관찰이 용이하고 평가하기가 좀 쉬운 애들입니다. 이것들이 뭐죠? 지식과 기술이에요. 지식과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식 수준과 그 스킬은 아유 이게 오타 났네요. 이거 제가 아까 만들다가 지식 기술입니다. 기술 요거 지식 아니에요. 기술 오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가지 영역은 굉장히 쉽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왜죠? 시험 봐도 되고 뭐 지식 수준이야 물어보면 되는 거죠. 막 그쵸? 뭐 시험 봐도 되고. 근데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는 애들이요. 태도, 애티튜드, 태도의 영역. 이 바다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덩어리가 크고 이 역량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측정이 어려워요. 다 포장하거든요. 그리고 이 태도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밸류, 가치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인생에서. 그리고 셀프 컨셉, 본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캐릭터, 본인의 특성, 그리고 모티브, 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지원 동기,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 그리고 이 모티브는 심리학적으로 드라이브라는 동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이게 지금 이런 여기 좀 안 보여서 이거 잠시만요. 요거 좀 가릴게요 잠깐. 그래서 이것들을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지식과 기술이야 어렵지 않게 평가가 됩니다. 지식과 기술이야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태도가 굉장히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미 취준하신 분들은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삼성 써본 분 계세요, 혹시 여기서? 삼성 써본 분. 네. 보시면 삼성 자소서로 좀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과 기술 수준을 묻는 문항은 자소서에 보이지 않아요. 삼성 1번 문항 뭡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장 과정 동안에 가장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인물, 사건, 배경, 뭐 어떤 경험에 대해서 쓰시오죠. 본인의 인생에서 성장 과정을 쓰라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묻는 질문인가요? 기술을 묻는 질문인가요? 아니죠. 뭐죠? 가치관과 특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자소서 문항이 이 역량 이론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 있죠? 삼성 두 번째 문항. 본인이 삼성을 선택한 이유와 삼성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쓰세요. 예, 이게 뭐죠? 지원 동기, 소름, 모티브죠? 지원 동기, 그쵸? 그 우리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거는 먼저 이제 그 포부 문항이에요. 이것도 모티브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항을 보면 사회 이슈에 대한 문항이 나와요. 사회 이슈에 대한 문항. 이건 뭐 이제 자기 개념이나 특성, 이거는 이제 성장 과정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가치관이나 자기 개념, 그리고 지식과 기술도 살짝 엿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4번 문항이 있는 계열사도 있고 없는 계열사도 있는데 삼성그룹 4번 문항이 이제 직무 역량이에요. 직무 역량 문항부터는 이제 지식 기술이 조금 들어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SK 하이닉스로 가볼까요? 1번 문항 뭐죠? 자, 본인이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건 슈펙스 문항이라고 해서 조직핏을 좀 보는 거긴 한데 목표를 달성한 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게 지식과 기술의 영역은 아닙니다. 뭔가 뭐 경험을 통해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지식과 기술을 합쳐서 봐요. 이거는 이제 인재상에서 내려온 건데, 그래서 인재상과 역량 이론을 두 개를 동시에 이해하면 LG는 이제 LG웨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동시에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나왔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소름.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이걸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뭐 면접은 이렇게 답해라, 자소서는 이렇게 쓰라, 프레임 아예 잡아주고 이러면 이제 합격 떨어지는 거예요. 이 이제 근원에 있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 한번 볼게요.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측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지식 기술과 행동이랑 조직 핏, 이 조직에 어울리는 이런 걸 엿볼 수가 있고요. 실행 과제, 예를 들면 팀빌딩, 아니 PT 면접 이런 것들 있죠. 토의 면접.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하는데 막 그 뭐예요?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런 것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직 적합한지, 어떤 팀워크를 주면 뭐 도미노를 쌓게 한다. 지역난방공사처럼.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할지 투영이 되잖아요. 지필 검사. 여러분의 인적성 고사나 아니면은 저희 공기업의 전공 필기 시험 이런 것들의 지식 기술 수준, 그 다음에 조직 핏, 인성 검사를 보니까 심리적 요소까지 테스트가 됩니다. 인성 검사를 통해서 반사회적, 박조직적. 제가 나중에 이제 인성 검사 팁도 클립을 올릴 건데 그때 방송을 한번 할 텐데 그래서 지필 검사로 심리적 요소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역량 이론 하에서 도출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인재상이라는 것들이 섞여서 같이 문항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평가 도구라고 합니다. 면접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직무로 가는 건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세 개를 좀 더 더해 볼게요. 뭐냐면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 이 세 가지를 좀 더해 볼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식, 기술, 태도라고만 하면 확 오질 않아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지식, 기술, 태도는 이론에 있는 거고. 그래서 스펙, 경험, 마인드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에 띄울게요. 산도끼님 소름. 그쵸?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을 할 때, 이제 신입사원 전형을 할 때는 경력직은 지식기술 태도를 경력기술서와 면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신입 레벨에선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들어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스펙, 숫자로 보이는 애들 있죠,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학점,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학교도 봅니다. 학벌 안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학벌도 보고 학점도 보고 어학 성적도 보고요. 혹시 이제 뭐 금융권 이런 데 자격증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석박대 박사를 우대하는 직무는 박사 학위도 봐요. 이게 이제 스펙이라고 불리는 애들. 그다음에 경험. 요즘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직무 유관 경험. 그래서 직무 관련 인턴십, 직무 유관 공모전, 아니면 저학년 때 봉사, 기자단, 체험단, 알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저학년 때 하라고 방학교에 겨울방학교에 클립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가면 지식기술 태도 스펙 경험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인드. 그래서 좀 전략적이고 플랜 ABC 강한 멘탈과 호감을 주는 사람. 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면서 호감을 주는 사람. 최종 면접은 좀 요런 요소들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역량의 6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뭐 지식, 기술, 태도. 이건 이론에 나온 거. 그다음에 최 차장이 넣는 건 뭐 3개 더. 스펙, 경험, 마인드. 이건 대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6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6가지를 어디서 측정을 한다? 서류 단계, 자소서 단계, 면접 단계, AI 역량 검사, 인적성에서 측정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선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결국 뭐다? 역량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고, 역량이 좋다는 의미 뭐다? 나중에 A 대리처럼 미래에 퍼포먼스를 낼,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뽑는다는 거다. 이 이론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모든 기업들은 선발과 채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역해해야죠. 이거는 역해서 나는 뭘 준비하면 될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킹스님 잠깐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면 직무, 기술보다는 인성을 좀 더 평가 요소가 크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티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가 골고루 잘 표진되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식, 기술, 맨날 그 운동권 세대,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는 그분들은 사실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는 분이 많아서 지식, 기술이 없어. 그냥 태도만 보고 뽑았어요. 공채로 막 수십 명씩. 그래도 그때는 태도가 제일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어차피 최종 면접 가면 지식도 좋고 기술도 좋고 태도도 좋고 스펙도 좋고 경험도 좋고 마인드도 좋은 애들이 많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까지 갔을 때는 이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은 뭐 이게 뭐 대입처럼 제가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에 대한 클립 올렸는데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요거랑 연결해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턴을 3번 했으니까 이 친구가 합격 이게 아니라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이 궁극적인 역량의 호감으로 갑니다. 역량에는 아까 제가 별표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뭐 직무 기술보다 인성을 좀 더 평가할 수가 크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인성은 크리티컬해요. 크리티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킹스님 이게 이거 아니에요. 다 있어야 돼.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어쨌든 그래서 직무, 그러니까 지식 기술이요. 지식 기술, 직무 기술이 아니라 지식, 이해, 그러니까 지식, 직무랑 지식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랑 기술보다는 사실 애티튜드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 애티튜드가 개차반이면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시기와 질투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막 경쟁심이 너무나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괜찮은데 과해서 팀에서 일하잖아요.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근데 그런 사람 안 뽑아요. 네, 아무리 지식과 기술이 뛰어나도. 그래서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안 뽑히는 경우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게 핏이라는 개념이에요. 뛰어나다, 낫다가 아니에요. 핏이에요, 핏.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티오가 적다 보니 이 완전체들이 뽑힌다.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가 다 좋은 친구들이 뽑힌다. 그럼 선생님 저 경험이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괜찮은 거죠, 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하는 친구들 보면 인턴이 없어도 최종 합격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이유는 뭐냐면 이 경험은 좀 부족하지만 다른 스펙이나 아니면은 지식이나 뭐 기술은 인턴이 없어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커리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거야. 마인드랑. 그럼 뽑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 스펙을 막 계산하듯이 요거 이상이면 합격 이렇게 대입처럼 점수 절대평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취업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이지만 이런 이론적 프레임 안에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에서는요. 이제 킹스님이 궁금해하는 대로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직무별로 뭐 마케팅이다, 기술직이다, 디자인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들을 정의 내립니다. 적극성,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뭐 협상, 조정력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켜요. 각 직무별로. 그리고 그 직무별로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공통 역량, 관리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저는 이제 공통 역량과 이 직무 역량 위주로 이따가 좀 할 거예요. 예, 조직 역량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꼭 측정해야 될 것들, 직무별로 강조돼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사전으로 만듭니다. 기업에서는 역량 사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직원은 이런 건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제가 이제 취업 지도, 취업 교육이 제 직무잖아요.
그럼 이걸 잘하려면 필요한 공통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쵸? 그다음에 적극성, 창의성, 뭐 이런 것들에다가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스킬, 조직 핏할 때 그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다음에 지식, 그 직무 역량 쪽으로는 뭐가 있죠? 예를 들면은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취업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 선발 이론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역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사람을 뽑을 때 이걸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니어 레벨, 팀장 레벨, 임원 레벨로 각각 필요한 역량이 달라지거든요.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디멘전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로축 세로축 해서. 그래서 직무별 직무 역량을 이제 그 직급별로 정리해 놓으면 그게 역량 사전이라고 하고 이건 HRD 부서에서 많이 하고요. 역량 사전이 만들어지는 걸 가지고 승진, 평가, 신입사원 채용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교육까지 이 모든 인사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 역량 사전을 기반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해되세요? 사기업들은 참고로 이거는 삼성도 있고요, LG도 있고요, SK도 있고요. 네,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역량 사전을 가지고 있고 대외비예요. 네, 이건 그냥 제가 샘플만 보여준 거고 대외비예요. 그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자소서나 면접 문항 인적성에는 그 역량들을 측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무별로 측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요. 직급별로 달라지고. 어쨌든 이건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그렇고요. 그걸 통해서 조직에 어울리느냐, 조직 핏, 이건 약간 공통적인 느낌, 소프트 스킬. 그다음에 직무 핏, 직무에 어울리느냐. 조직에 어울리느냐는 뭐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막 단독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협업을 잘하고 소통이 잘 되고 그다음에 되게 적극적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핏이고요. 직무 핏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저를 예를 든다면 뭐 채용 이론이나 선발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고 뭐 직접적으로 직무와 연결되는 그런 스킬들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으면 직무에 어울린다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조직 핏과 직무 핏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컴피턴시라는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스펙과 경험과 마인드를 더해서 총 6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을 합쳐서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야 한다. 이걸 잘 보여주면 라이펄슨이라고 하는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을 하고 컴피턴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가 뽑히게 된다. 이게 바로 이론적 베이스예요. 역량 이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역량 사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NCS 들어보셨죠? NCS. 이게 뭐의 약자냐면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과거에 이렇게 사기업들만 이렇게 역량 사전을 만들어냈는데 국가에서 보니까 국가도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 역량 기준이 되는 거죠. 풀이를 하면. NCS가 내셔널 컴퓨터 시스템.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역량 사전이 바로 NC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들 보면 공기업 직무기술서에 공고해 보면 직무별로 지식기술 태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는 일이랑. 그게 바로 역량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NCS 시험 봅니다. NCS 시험 봅니다. 하죠. 그때도 보면 10개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컴퓨터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이제 채용과 선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역량을 쌓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나요? 차장님 저 인사 업무 하고 싶은데 뭐 해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역량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발이 되려면. 그러면서 역량의 6가지 요소로 이 차원을 나눠서 디멘전을 나눠서 해야 될 일을 리스트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 선생님 저 인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대학생 수준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라고 6가지 관점을 전개해 놓고 여기서 인사의 지식이 있다고 뽐낼 수 있는 대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공 수업 있죠? 경영학의 인사관리, 조직행동이론 혹은 심리학의 인사심리, 조직심리, 산업심리 혹은 경제학의 노동경제학 그리고 현직자들이 쓴 평가 보상 퇴직관리 서적들 그리고 인사 관련 포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잡지들이 있어요. 월간 인사관리, 월간 HRD 그리고 인사 관련 학회, 노무사 자격증 이런 게 있으면 지식이 있어 보이겠죠.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합격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도 좀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본적인 영어, 글로벌 HR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PT 그리고 태도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편견 없어야죠. 인사 담당자니까 뭐 젠더에 대한 뭐 편견이나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입은 무거워야 되고 귀는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충 처리도 해야 되고 노사 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펙은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 어학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 경영 지원 쪽이기 때문에. 이 경험은 HR 관련 인턴십, HR과 관련 공모전, 동아리나 학교에서 HR 담당자, 군대에서 인사행정병, 학생회에서 사람 관리했던 거, 뭐 고객 상대했던 거. 왜냐면 인사는 내부 고객 상대하는 직무거든요. 요거 잘 안 보이시죠? 요건 뭐 뻔해요. 뭐예요? 마인드는 적극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분석적인 마인드. 요런 것들이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쭉 써보니까 뭡니까? 아, 이걸 대학생활 동안 내가 해내면 나중에 자소서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이게 결국엔 역량을 드러내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조직에 어울린다. 조직 핏, 직무에 어울린다. 직무 핏. 이게 합쳐져서 나는 선발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량 이론하에 자기소개서 면접으로 문항으로 나와 있다. 네. 어우, 어렵지 않죠? PD가 되고 싶어요. PD도 마찬가지죠? PD가 되기 위해서 역량을 쌓자. 6가지 관점. 지식, 프로듀싱 관련 연출 전공 수업, 시사상식, 논술과 장문 지식, PD 관련 직무서적. 이거 책 많이 읽어야죠. 논술 장문 하려면. 기술,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본적인 영어, 기획, 창의력, 영상 편집 기술, 태도, 스텝들을 잘 챙기는 태도, 기획력, 임기응변 능력, 스펙, 학벌 좀 보죠. 예, 뭐 지상파는 어학, 상향 평준화, 경험, 영상 연출 인턴십, 학내 방송반, 영상 기획 연출, 마인드 뭐 비슷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NCS 사이트에 가보면 이 역량을 이 10개 영역이거든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정보, 기술, 조직이해, 직업, 윤리. 요 10개 영역이 갖춰져 있으면 역량이 있는 친구다라고 나라에선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지식기술 태도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CS 시험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건 이제 컨설팅을 받았죠, 국가에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역량에 대한 이해는 이제 좀 됐어요. 이거 평가 도구 어떻게 평가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형 과정이 다 평가 도구예요. 뭐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필기시험 인적성, AI 역량 검사, 면접 뭐 이런 걸 거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거 살짝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지금 저처럼 이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좀 선발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은 아는 건데, 이거는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사실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그런 자소서예요. 믿지 않아요. 그냥 허들용이야. 왜냐하면 다 포장하니까. 피선발자는 그러니까 선발이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려는 경향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펙3, 이력서나 지원서 있죠.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학벌도 볼 수 있고요. 어학이나 학점, 전공 이런 것도 안 보진 않아요. 자, 그리고 필기고사, 페이퍼 테스트, 인적성 혹은 전공 필기 시험 이런 영역은 신뢰도 높아요. 예, 이건 신뢰도가 높고 보통 적성과 인성의 영역으로 해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직적 합, 심리적 요소, 행동 요소 이런 것들. 면접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신뢰도가 제일 높아요, 면접이. 그래서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한 인바스켓 면접이 대세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용어 정리 한번 할 건데, 인바스켓이 뭐냐면 바스켓, 박스 안에 업무 상황을 넣고 여기서 하나씩 딱딱 꺼내서 너 이럴 때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업무 때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 스펙 경험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투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기 컴피텐스 베이스드 인터뷰나 아니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혹은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터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면접 기법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기타 AI 역량 검사도 선발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역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피턴시. 그래서 이 기계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측정한다는 거죠. 얼굴 태도나 표정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기술 면접은 좀 지식 기술 위주의 그 이공대에서 많이 시행하는 그런 그 선발 도구죠. 전공 면접.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역량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선발을 할 때 오늘 제가 좀 30분을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량 이론을 아니까 여러분들 취준생분들이든 저학년분들이든 왜 이걸 해야 하고 왜 자소서 문항이 이렇게 나오고 면접에서 왜 이걸 묻고 이거 이해되시죠? 감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역량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는 장기술들 있죠. 자소서는 2가지로 해라, 수치화해라, 뭐 소제목은 이렇게 써라. 그걸로 안 뽑혀요.
그 안에는 이런 본질, 역량이 있어야 돼요.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뽑히면 뭐 다 뽑히게 해. 취업 못할 사람이 없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 또 조금 염두에 둘 건 이렇게 이론적인 베이스는 있지만 많은 기업의 평가자들은 이걸 무시합니다. 인사에서 이런 걸 베이스로 저희가 가이드를 줘요,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하라고. 근데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냥 본인이 가진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더라. 이런 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역량 이론에 대한 이해와 그것들이 어떻게 선발 도구랑 연결이 되고 자소서나 면접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저학년부터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뽑아내는지,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늘어났네요. 14분 정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들으니까 조금 사람의 선발,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에 현혹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론적인 베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모든 기업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1분 자기소개는 1차 면접이니까 실무지니까 직무 역량으로 프레임을, 저는 3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 합격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제 거 보세요. 저는 이론적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니까.